대한민국 최초의 이주민 국회의원,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에서 모두 원내에 들어간 최초의 국회의원. 그러나 사실 국회의원보다 배우로 먼저 데뷔했던 녹색정의당의 성평등 인권 이주민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자스민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공존회의 첫 번째 챕터는 재선 국회의원 이자스민입니다. 얼마 전 21대 국회에 등원을 하셨는데 다시 국회에 들어오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대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매번 대구 올 때마다 뵙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 피까지 오는데 그래도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번 승계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가족들도 다 반대를 했고요. 이미 특히나 아들, 딸 같은 경우는 이미 19대 국회 때 마음의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다시 들어가서 4개월이라는 그 기간에 상처 안 받을 거라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얘기를 저한테 던졌어요. 아들하고 딸하고. 그래서 엄마의 다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나 그리고 그런 깡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나 그때 19대 국회 하고 겪고 나서 그래서 저는 그때 애들한테 얘기를 했던 것 중 하나가 저는 19대 국회 전에도 그렇고 19대 국회 때도 그렇고 19대 국회 끝났을 때도 지금까지는 이주민 관련된 일을 멈추지는 않았다. 곳곳에 정말 자리만 바뀌었을 뿐 곳곳에 계속 그대로 강연을 하거나 이주민 정책 관련된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거나 또는 이주 여성들 곁에서 함께 해왔었는데 지금 이 기회가 4개월밖에 안 되지만 내가 과연 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들었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해야 할 거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19대 국회 끝나고 나서 신문 기사 하나 본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냐면 제가 19대 국회에 나오고 나서 제 임기 끝나고 나서 이주민, 다문화, 이민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언론에서 나오는 빈도가 30%대로 그러니까 70%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1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 언론 빈도 언급 빈도가. 그래서 스피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국회이든 어디든 누군가가 와서 말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빌려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짧은 4개월이지만 그래도 19대 국회 8년 전에 시기상조라고 했던 이민기관, 이민청이라는 그 기관이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이 분위기가, 이 사회 분위기가 내가 들어가서 그 틀을 그래도 제 목소리를 반영을 하고 그 틀을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들어오게 결심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이 국회에 들어가시고 나서 뭔가 마음에 다짐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앞서 이주민 관련해서는 꾸준히 일을 해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지난 4년 전 국회의원 후보로 선거운동도 하시고 그 기간 동안 4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예, 제가 아마 코로나 이전까지는 제가 19대 국회 때 시작을 했던 꿈드림 학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주 여성들을 함께하는 학교인데 그때 가장 큰 목적은 그때 당시는 이주 여성들이 저는 제가 만났던 사람 저한테 주어진 기회이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더 많은 이주 여성들에게 그 기회를 제공을 해주고 싶어서 이어왔는데요. 안타깝게도 7기까지 운영을 했다가 코로나가 팬데믹이 일어나면서는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한국문화다양성 이사장으로 지내면서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정책자문위원으로도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작년까지는 국민통합위원회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
사회문화분과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주민과의 동행에 대한 득별위원회를 제안을 해가지고 하게 됐었던. 그래서 정책 제안은 계속해서 해왔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민 사회의 이민 정책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전에 이거는 안 드린 질문인데요. 이게 아마 제일 궁금할 것 같습니다. 이 4년 전에 이자스민 의원님이 후보에 뒷순번으로 있어서 좀 아쉬웠는데 또 한편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4년이 지나는 동안 정의당을 탈당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만약에 탈당을 했었으면 비례대표 승계 자격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정의당에 계신 분들도 사실 좀 놀랐을 것 같고 다들 탈당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사실 이게 류호정 의원님이 나가시고 이은주 의원님이 나가신다고 했을 때 다들 뭐 누구 승계를 해야 되냐 얘기를 하는데 뭐 이자스민 탈당하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그래도 정의당에 계속 네네. 남아 계시게 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탈당을 하자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변에 그냥 제가 이제 사실대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왜 계속 있어 거기 왜 계속 있냐 뭐 안 되는 국회의원. 동네에 왜 자꾸 있냐. 국회의원도 안 되고 국회의원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근데 저는 그 가능성을 봤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20년대 21대 국회 선거 때는요. 모든 정당에 다문화 이주민 출신 후보가 경선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모든 정당에. 유일하게 제가 남았습니다. 정의당에서 경선을 하면서 유일하게 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사람들도 뭐 당에 나가거나 아니면 이제 감감무소식을 했던 그런 경우가 됐을 텐데 저는 그냥 계속 이어와서 남았었던 거죠. 유일하게 그래도 정의당에서 경선을 통해서 저는 사실 19대 국회의원 경선이라는 거는 없었잖아요. 저한테는 굉장히 힘들었던 과정이었었죠. 2020년이 그래도 남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정말 당을 더 놔야 되구나라는 그런 생각보다 눈은 남아야 되는 그런 생각도 전혀 없었어요. 전혀 그냥 뭐 내가 여기에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 계속 남는 거가 목적인 것보다 그냥 그렇게 뒀던 것 같아요. 생각도 못했는데 사실 9번이라서 순결을 가능성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던 건데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순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한 이야기가 엊그제 같은데 너무 그때까지도 충격적이었었습니다. 저는 국회에 들어올 수 있을 거라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저는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비례대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 정당 모든 정당에서 이 다문화 이주민들이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 뛰어들었는데 사실 그때 경선하고 나면 그 다음은 경선에서 들어가지 않으면 당에서도 이 부분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당 활동도 저절로 안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자스민 의원님이 제 기억으로는 선거가 끝나고도 이주 관련해서 이 본부장직을 정당에서 또 맡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19대 국회의원 끝나고 나서 20대 국회를 보면서 이주민과 결혼 이주 여성이나 이주 노동자와 관련한 언급 자체가 많이 줄었다고 했잖아요. 그 21대 국회를 바깥에서 보시면서는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결국은 거기에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스피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언론에서 언급 빈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 그리고 바깥에서는 사실은 지금 보면은 저는 19대 국회를 발의를 했던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이나 이민사회 기본법이나 20대 국회에서 21대 국회에서는 다 발의를 한
건도 없었던 상황이었었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슈화가 되지 않고 공론화가 되지 않은 그런 아젠다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원도 사실 관심이 없었거든요. 국회의원들도 관심이 없고 말 그대로 이주민 이야기를 하면은 표 떨어지는 수리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말하는 사람이 없으면 없을수록 그냥 계속해서 잊혀져 가는 거구나. 안 그래도 말하는 사람 있었을 때도 제가 있었을 때도 항상 뒤로 미뤄지는 아젠다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으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더욱더 더 묻혀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이제 나아가지가 못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은 이 정부 정책은 계속해서 이민자를 눌리는 방안을 계속 생각을 하는데 데려오는 것만 꿉꿉하고 오고 난 후에 대한 상황들은 하나도 하나도 이렇게 정리를 되지 못한 채를 방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21대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저희가 전부 다 모든 관계 부처를 보고를 하라고 들어오라고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고라고 하는데 보니까 이 발의한 법안들마저도 아마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관련된 법안에 한 33개 정도 이렇게 발의가 되어 있는데 24개가 이 시간까지 24개가 그냥 계류 중이에요. 그래서 관심을 못 보고 물론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많지만 앞서 19대 국회에 있었을 때 우리가 이민사회에 관련된 준비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당시는 저출생만이 문제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구 소멸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 단계에 오기 전에 준비를 합시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민사회 기본법을 만들었다가 지금까지 와서 가지고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안타깝죠. 이렇게 이게 하나가 스피커에 있는 거 따지자면은 250만 명이면은 한 최소한은 이 비율로 따지자면 인구 비율을 따지자면 한 10명 정도의 이주민 출신 국회의원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쵸. 안 그래도 지난주에 또 난리 났죠. 이 47석밖에 안 되는데 1석 더 줄였던 이런 법안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에서 바라보기만 하는데 안에서 왔을 때 그래도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제가 한마디를 할 수 있다는 게 그 자체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더욱더 느꼈습니다. 앞으로 국회가 21대 국회가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21대 국회 지금 한 달 지났습니다. 등원하신 지. 남은 3, 4, 5 석 달 동안 국회에서 녹색정의당 국회의원으로서 이자스민 의원님의 역할과 임무 내가 이거 하나는 21대 국회에서 꼭 이뤄내겠다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들어온 승계를 받은 거는 잘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생각을 했던 게 들어오자마자 언론도 기자님들도 다 인터뷰를 하시려고 하고 이런 자리도 생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동료 의원님들의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차마 챙기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른 정당이어서도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리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스피커의 역할을 그리고 있느냐에 없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민사회 기본법 우리나라의 기본적으로 이민 정책에 대한 법적 규정하고 이민자에 대한 우리가 이민자보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주 배경 시민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누는 주민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민사회기본법 제소하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직접 저한테 다른 당의 의원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내가 어떻게 해야만
이 이민사회 기본법을 통과시킬 수 이번 국회에 통과시킬 수 있냐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다라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심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번 국회에 21대 국회에 정말 3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저력을 다해 이민사회 기본법에 우리 사회의 이민 정책의 틀을 기본 틀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